나는 궁궐의 문을 넘은 것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은 것이었다. 그 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왕 데뷔 전의 궁녀. 궁궐 가장 깊은 곳에 묶인 여자. 말 한마디에 발걸음 하나, 숨소리까지 조심해야 하는 여자. 그런 여인의 방에 내가 들어갔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다. 아니, 사랑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궁궐의 밤은 사랑을 숨겨주지 않았다. 그녀의 몸 안에 아이가 생긴 순간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일 수 없었다. 때는 1667년. 조선 현종 8년이었다. 조선의 궁궐에는 깊고 조용한 공간이 있었다. 왕과 왕실 가족이 머무는 곳. 함부로 말이 새어나가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발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지밀이라 불렀다. 그 지밀 가까이에 왕 데뷔전을 섬기던 궁녀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귀열. 그리고 궁 밖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흥윤. 그는 설이었다. 높은 벼슬아치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궁궐한 여인에게 손을 뻗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을 뻗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여인이 그가 감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었다. 조선의 궁녀는 한 개인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왕실의 사람으로 묶여 있었다. 어릴 때 궁에 들어와 왕과 왕비, 대비와 왕실 가족을 섬겼고 궁 밖의 삶과는 점점 멀어졌다. 그들이 사는 곳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자유와 거리가 멀었다. 궁녀의 몸은 궁의 법도 안에 있었다. 궁녀의 말은 궁의 담장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궁녀의 사랑은 조선의 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궁녀가 바깥 남자와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질서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다. 궁녀의 밤은 누군가를 그리워해도 스스로 닫아야 하는 밤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궁녀와 형부, 그 말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나를 죄인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언제 법도대로 움직이던가. 그녀는 궁 안에 있었고 나는 궁 밖에 있었다. 우리가 선 곳은 달랐으나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은 자꾸 그 담장 안으로 기울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조용했다. 발소리를 죽여야 했고 등불을 피해야 했고 누군가의 눈길을 두려워해야 했다. 그 두려움마저도 그때는 사랑의 일부라 여겼다. 이응유는 귀열의 형부였다. 그 관계는 이미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한 번 더 금기를 씌우는 것이었다. 궁녀와 외간 남자, 처제와 형부, 궁궐과 바깥. 이 관계는 들키는 순간 끝이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만났다. 실록은 그들의 마음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남겼다.
왕 데뷔 전 궁녀 귀열이 자기 형부인 설이 이흥윤과 몰래 간통하여 임신하였다. 기록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수많은 밤이 있었을 것이다. 닫힌 문, 낮은 목소리, 들키면 죽는다는 공포, 그리고 공포를 알면서도 다시 서로를 찾았던 발걸음. 그녀의 방은 조용했다. 궁궐의 밤은 바깥의 밤과 달랐다. 개 짖는 소리도, 장터의 소란도, 술 취한 사람의 웃음소리도 없었다. 그곳엔 숨죽인 사람들의 기척만 있었다. 나는 그 고요가 무서웠다. 문이 닫히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가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잠시 잊었다. 그녀가 궁녀라는 것을, 내가 형부라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것을. 사람은 때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법이다. 그러나 은밀한 밤은 언젠가 낮의 빛을 견디지 못한다. 귀열은 임신하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궁녀의 몸에 생긴 아이, 그것은 조선 왕실에게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다. 궁궐 안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그녀에게 접근했는지를 묻는 사건이었다. 비밀은 곧 죄가 되었고 사랑은 곧 국문해야 할 일이 되었다. 일이 발각되자 현종은 귀열을 내수사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왕실 재산과 궁중 사물을 다루던 곳, 그곳은 이제 귀열의 아이와 비밀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뻐하지 못했다. 남자로서 기뻐해야 했을까?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해야 했을까? 아니었다. 내가 먼저 느낀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구나. 그녀의 몸은 우리의 비밀을 말하고 있었다. 아직 입도 열지 않은 아이가 궁궐 전체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랑은 둘이 나누었지만 벌은 결코 둘이 똑같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귀열은 옥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어둡고 차가운 곳에서 아이의 울음이 울렸을 것이다. 그 울음은 생명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죽음의 판결을 재촉하는 소리였다. 귀열은 결국 사실대로 실토하였다. 형조는 법에 따라 교서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현종은 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명하였다. 참수. 해당 관청은 법을 들어 간장하였다. 정원도 뒤에 폐단을 걱정하며 형제의 논의대로 하자고 청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듣지 않았다. 결국 귀열은 참수되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신을 받고 귀양을 갔다. 그리고 이흥윤은 도망하였다. 수색했지만 잡지 못했다고 실록은 기록한다. 나는 도망쳤다. 그 한마디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나는 도망친 남자였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나는 숨어 있었다. 그녀는 국문을 받았고 나는 이름을 감추었다. 그녀는 형장으로 끌려갔고 나는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비겁하다 할 것이다. 맞다. 나는 비겁했다. 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오면 사람은 자기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사랑 앞에 내 목숨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것이 내 죄였다. 귀열의 죽음은 단순한 간통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그 안에는 조선 궁녀의 삶이 가진 비극이 들어있다. 궁녀는 여인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었다. 궁녀는 사람이었지만 궁의 법도 안에서는 왕실 질서의 일부로 취급되었다. 누구를 그리워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왕실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궁녀가 바깥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했다는 사실은 왕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귀열은 교수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하였다. 그것은 현종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았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이후로도 오래 살았을까?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혀 죽었을까? 기록은 말하지 않는다. 실록은 그저 나를 잡지 못했다고만 남겼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디를 가도 그 밤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눈을 감으면 궁궐의 문이 보였을 것이다. 귀열의 방이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이 들렸을 것이다. 그 아이는 누구의 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살아남기는 했을까? 아니면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의 자식이 되었을까? 나는 아버지였으나 아버지라 말할 수 없었다. 조선의 기록은 이 사건을 차갑게 남겼다. 귀열이 간통했다. 임신했다. 옥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실토했다. 잠수되었다. 이홍유는 도망했다. 짧은 문장들이다. 그러나 역사의 짧은 문장 안에는 늘 길고 뜨거운 사람의 시간이 숨어 있다. 그들은 언제 처음 마음이 흔들렸을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 어떤 밤에 처음 궁궐의 문을 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귀열은 이흥윤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끝까지 그를 기다렸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역사는 죄의 이름을 남겼지만 마음의 온도는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귀열아, 내 이름은 너의 죽음 곁에 남았다. 사람들은 너를 말할 때 나를 함께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곁에 없었다. 너의 마지막 길에도, 아이의 첫 울음에도, 너가 두려움에 떨었을 밤에도 나는 없었다. 나는 궁궐의 문을 넘었을 때는 사랑을 말했으나 형장의 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남자였다. 만약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궁궐의 탐정을 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다시 너를 찾아갔을까? 그 대답조차 나는 아직 하지 못한다. 현종 8년, 궁녀 귀열은 죽었다. 설이 이흥유는 도망했다. 그리고 아이 하나가 옥중에서 태어났다. 그 뒤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선의 궁궐이 얼마나 깊고 그 안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준다. 궁녀의 방은 작았을 것이다. 촛불은 낮았을 것이고 문 밖의 발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밤들은 이어졌다. 사랑이었는지 욕망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그 문을 연 순간부터 두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나는 궁궐의 문을 넘은 것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은 것이었다. 그 문 안에는 그녀가 있었고 그녀의 숨결이 있었고 잠시나마 세상 모든 법을 잊게 만드는 밤이었다. 그러나 날이 밝자 그 밤은 죄가 되었다. 그녀는 죽었고 나는 도망쳤다. 아이의 울음은 기록 속에만 남았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궁녀의 간통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내게 그것은 평생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는 한밤의 문이었다. 조선의 궁궐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누군가에게 감옥이었다. 비단 옷을 입어도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고 왕실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 사랑조차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귀열은 그런 궁녀 중 하나였다. 이영유는 그런 금기를 넘은 남자였다. 그들의 만남은 짧은 밤의 비밀이었지만 그 대가는 한 여인의 목숨, 한 남자의 도망, 한 아이의 침묵으로만 남았다. 그리고 1667년 왕 데뷔 전의 깊은 밤에 생긴 비밀은 끝내 실록의 차가운 문장 속에 갇혔다. 궁녀는 왜 밤에 남자를 들였나? 어쩌면 답은 단순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선은 끝내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